네, 목격자 캐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목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존재 자체가 죄송스럽네요. 예. 아닙니다. 1부만 꽉 채워야 제가 되는데. 우리 목캐님 불러서 3자로 한번 1시간 얘기 더 할까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은 또 우리 그렇게 또,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전 조용히 있으면 되니까. 방청만 하면 자동 되니까. 사냥하면서 이제 방청하면서. 그럼요. 저 너무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네네. 예. 하지만 우리 또 미국 이야기 외에도 꼭 다뤄야 될 또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김민수 최고께서 방금 무공천 무슨 소리냐 무공천 하겠다 그러면 나부터가 삭발하고 단식투쟁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와중에 진종호 의원 직접 실명 거론 안 하셨습니다만 부산으로 전입신고까지 해서 북갑에서 한동훈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장도혁 대표가 당무감사 지시를 하셨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무감사위에 이제 사실 확인 검토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핵심은 당이 기강이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당의 어떤 핵심 가치를 구성원들이 다 같이 지킬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걸 다 위배한 게 바로 진종호의 케이스입니다. 네. 진종호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종호가 가장 크게 선을 넘었고 저는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징계에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견이 있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 당 꼬라지입니다. 제가 네. 당직자 앞에서 말하기 좀 민망한데 원칙과 기강이 무너졌어요. 예, 무너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떤 서운함도 있고 비판할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가 어떤 비난의 어떤 에너지를 더 키운다면 그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기강을 무너뜨려서 사실은 생기는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리더십의 어려움이었는데 너 리더십 왜 그렇게 어렵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여기가 약점이네 더 때려야지, 맞습니다. 더 엉망 만들어야지, 더 선 넘어야지, 더 조롱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또 다 좋아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길 처음부터 다 싫어했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전혀 긍정적으로 보도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채널A가 보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네. 채널A에서 영상을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의 영상을 무슨 갑자기 발끈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발끈한 게 아니라 어제 그냥 당당하게 전혀 어떤 감정적 요동 없이 한 톤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렇죠. 쭉 일관되게 기자회견 담화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에 기자들이 긁힌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도 우리가 우파 진영 매체라고 오랫동안 분류해왔던 동아그룹의 채널A가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장동혁 대표 그래도 미국에서 좋은 성과 내길 바래온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일단 구분하시고, 예. 그래도 우리 마음을 들어주는 지도부였다면, 그렇다면 지도부에게는 서운할 때 더 서운함을 표현해도 돼요. 그것과 얘네들은 틀려 먹었어, 아예 안 되는 애들이야, 망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네. 잘 구분해가지고 훈계를 하더라도 네. 정말 우리가 더 강하게 훈계해야 되는 건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쪽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 나온 김에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근데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좀 심기일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민수 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대표가 됐습니까? 라고 이제 미 의원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원들께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에라고 대표께서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초심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라고 하셨던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조금 돌아오신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나 잘하세요. 페이스북에 아니,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직접 쓰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인용을 했죠. 네. 우리가 장동혁 대표 그때 그 야성적이었던 예. 정말 뭐랄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 느낌, 거기에 네. 어떻게 보면 짜릿함을 느꼈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틀을 깨고 이 지금 정말 무능하고 느린 정당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여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당대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었다. 그렇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억가는 사법부의 억가였습니다. 이거는 제 권성수. 어떤 논평가로서의 저의 의견이니까. 예. 권성수라는 참 우리가 판사 이름 모르는 게 아주 바람직한 사회인데 네. 특정 튀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의 판사 이름을 자꾸 알게 돼서 불행해요. 네.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기대감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이 사람한테만 가면 무슨 가처분 인용 자판기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처분을 심지어 아니 결정문 내용을 읽어봐도 이건 틀렸어요. 오답을 썼어. 네. 어떻게 배현진에 대해서 배현진이 뭐 해당하는 뭐 지금 아동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문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일반 대중들은 이미 다 이건 정말 아동에 대한 심각한 정서적 학대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있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여론이 만들어졌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에서 하는 징계는 이런 여론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럼요. 그 여론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민심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우선순위는 다 어떤 징계의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판사 한 명이 내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안 긁혔겠는데? 배현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네. 그건 본인의 가치관이고 네. 그런 걸 판결문에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강렬하게 반응을 했으며 특히 언론 보도로 얼마나 많은 비판 보도가 있었으며 거기에 배현진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배현진만 비판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왜 저러냐라는 비판들이 줄을 악플이 이뤘기 99%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그 민심을 달래야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지금 판사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뒤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노인이 장동혁 대표가 많이 몰렸고 힘들었고 그 정말 본인이 야생마처럼 시원하게 뛰던 그 모습을 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갔다 와서 변화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하나의 변화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예. 권성수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는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냐 대표냐. 그러니까요. 최고위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가처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별로 안 생겼습니다. 네. 기각돼야 될 거 기각되고 인용돼야 될 거 인용되고 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예. 직접 본인이 해야 되는 말을 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 같은 것 아닙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이 사회에서 특히 사법부가 왜곡되어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왜 어떤 이런 가처분 사건이 똑같은 가처분 판사가 2명 있는데 왜 네. 똑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정말 해야 되는 문제 제기였고 그 이후에 순리대로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 갔다 오고 나서는 온도가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엇을 보고 왔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왔길래. 이 원내 정치라는 게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큰 생각을 세상을 해요. 봤다. 개구리가 우물 네. 밖을 봤다. 네. 우물 밖을 활보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네. 그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익숙해져 버린 길들여져 버린 그 모습에서 탈피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어제는 너나 잘해서요지만 예. 오늘 더 센 게 나왔어요. 네. 어제는 정청래였고 오늘 이재명이요. 예. 이재명입니다. 파포. 이게 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MBC가 이걸 가지고 발작을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네. MBC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동영 옹호한 대통령 이재명에게 까불다가 대가 치른다. 격다운표로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까불다 네. 대가 치른다라고 예. 했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백악관에서 배포했던 포스터 하나를 공유했을 그렇죠. 뿐이에요. 파포. 네. 그거는 F 워드, F around F 뭐였죠? O가 뭐였더라? F가 아니고 F around find out. 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불다가 뭐 다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가를 치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장동혁 대표가 쓴 건 미국과의 관계가 무관치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의 SNS를 미국이 다 볼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단순히 이재명 보라고만 쓴 것이 아니라 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과 가치를 함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한 것은 정동영이라는 자기 내각 일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마치 거짓말쟁이 취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동영이 해명이랍시고 한 이야기 중에 야 이거 지금 구성에서 지금 핵 개발 관련해서 언급한 건 미국의 ISIS라는 기관의 논문에도 있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논문은 10년 된 논문입니다. 10년 전에 그 논문 혹은 여러 리포트에서 그 구성, 북한의 구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핵 무기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의심된다. 네. 의심 단계였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50에서 100페이지로 매일 넘어오는 자료들은요. 실증을 하고 정확하게 평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논문으로 의심할 때 이야기하는 거랑 이 지금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다. 고농축하고 있다. 거기에서 고농축의 농도까지 아마 분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걸 공개한 건 아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해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미국 측이 느끼기에 정말 말장난하고 있다. 아주 그러니까요. 수준 낮은 저차원적인 네. 말장난하고 있다. 저들은 자기 자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나라고 느낄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행패입니다. 그걸 이재명이 그 기사를 아주 왼쪽 매체 프레시안이 자기 또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올린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것들 논문에도 언급된 건 팩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지한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네. 팩트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죠. 그때 네. 과거에 그 언급된 거는 지금 정동영이 까발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럼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시민사회에서 연구 활동하면서 인용이 되는 것 혹은 의심을 하는 것과 국회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국회 위증죄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됩니까? 그럼요. 그것도 제도권 예. 인사가 그렇죠. 장관급 인사가 그렇죠. 오피셜하게 밝히는 것은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그렇죠. 건데.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신의 데이터다. 그럼요. 이거는 네. 명확하게 기밀 유지를 조건을 달고 공유하는 것일 텐데 그럼요. 그런 것들 마음껏 공개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가 뭔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국회라는 장소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이 격분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지금 정동영은 올바르게 했는데 미국이 정보 공유를 안 하는 지금 예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예의가 없어. 상응 조치를 예의가 하겠어요. 없어, 이거. 상응 조치. 받아보는 입장에서 어떤 상응 조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뭘 안 보낼 거예요? 예. 우리 친북 활동하는 거 안 보낼 겁니까? 뭐 어쩔 거예요? 나 김정은이랑 더 친하게 지낼 거야. 뭐 그런 건가요? 더 친하게 지낼 건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김정은의 살 길은 친미 정권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분석과 연구가 있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예. 자기가 지금 계속 강하게 아주 강경 노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럼요. 친미 노선 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와중에 이재명이 오히려 우리 더 미국과 적대하자 이런 네. 식으로 간다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북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편하게 막말을 했었잖아요. 네.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표현 기억나는데 이번에 어떤 대가리를 삶았다고 표현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소구하고 삭발 투혼까지 했던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확실하게 이게 한동훈과 손절하고 가는 것. 그렇죠. 박형준 시장 되게 불쾌했잖아요. 아니 한동훈 질문을 왜 자꾸 나한테 하냐. 사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시당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쪽은 좀 반대 궤도로 가면서 오히려 좀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좀 장덕 대표에 대해서 계속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 간표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는 장 대표가 오면 간표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후보는 네. 이게 이제 오세훈에 대해서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탕을 치더라도 예. 야 저놈 분탕 잘 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네. 저 분탕 치면서 자기 이익을 다 챙겨가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세훈은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지금 거의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누군가 뒤에서 사실 속이는 대로 속아서 놀아나는 네.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정도로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지금 이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어떤 정치적 감각이 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감각 떨어져 있어도 사람이 진실하고 전공법으로 가고 뭔가 어떤 유권자에 대한 진실함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아주 야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와 무슨 당 대표 경선하듯이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올라갈 급도 안 되는데 예.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박형준 케이스가 오세훈한테 좋은 학습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은 좀 실망스러워요.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나 이준석 언급이 네. 기자가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도 더 예.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대자유총 토론회에서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여지를 일부러 조금씩 더 열어놓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금 박형준 시장의 지지율을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부산 KBS인가요? 공중파 매체에서 지역 이제 공중파 매체에서 여론조사한 게 40대 36, 40대 34인가요? 6% 오차범위 정도. 아니었어요. 예,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끌어올린 건 박형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맞습니다. 박형준이 작년까지는 뭔가 우리와 결이 다른 느낌 많이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그게 전략이건 네. 아니면 진실이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선거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네. 저런 식의 태도 변화 그리고 뭐 삭발 투혼이라든가 세이브 코리아의 손연보 목사의 아들인 예. 손영광 교수도 그 개인이 훌륭한 개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손영광 교수에 대해서 영입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자유총 토론회 이거는 대자유총 토론회에 나가서 무슨 말을 했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섭외에 응한 것이 또 태도 변화기도 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그 경선의 상대방이었던 주진우가 이 토론에 응했으면 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오겠다라고 했으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그럼요. 몰라요. 그런 겁니다. 그런 변화와 혹은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에 대한 질문이 나갔을 때도 거침없이 답변했던 거 그거 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단어 하나를 던져가지고 넣는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 그런 것들 다 유권자들에게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체제수호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답변이 아주 적확하게 나온 주요했어요.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마음을 이해했구나. 그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잠깐 한 것이어도 네. 사실 우리가 논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길 여전히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냥 만세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리하게 그럼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 선거 끝날 때까지 본인이 잘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그 감동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세훈이 바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간표 요인이다? 그럼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들 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장동혁 그러니까.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오세훈을 찍어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네. 오세훈에 대해서 그래 지금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기꺼이 찍어주고 내가 영업도 한다라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박형준 케이스처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를 오히려 더 고립시킨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표가 여전히 그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잡히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도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오세훈이 못한 그런 네.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못 받고 있는 표를 회복해야 되는 그게 그렇죠. 지금 오세훈한테 가장 중요한 당면한 과제인데 그 반대로만 가고 있다. 네. 이건
오세훈이 지기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이 들면서 예. 참 이거 정원호가 네.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만만하구나. 네. 정말 때리면 이제 뭐 무너지는 측면들이 있구나. 그 약점들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정원호에 대해서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별로 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오세훈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한동훈계파 그 진짜 정치 아마추어들은 또 참 생소하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가 방금 나오는 대화가 상식적이잖아요. 박형준 시장의 스탠스 변화, 그러니까요. 이제 애국 시민들에 대한 소구 이런 것들이 이제 결집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느닷없이 한동훈이 북갑에 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 거다. 요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종욱이 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수준이. 나비가 펄럭인데 나비가 네. 나비가 펄럭인 게 아니고 다른 아이템들이 펄럭이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이제- 그럼 한동훈 품겠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은 왜 지지를 안 오르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차이를 이해해야지. 네. 아니 한동훈이 부산에 가면 부산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부산에 갔어도 북값만 갔잖아요. 지금 이 박형준에 대한 여론조사할 때 네. 북값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 구가 굉장히 얼마 안 돼-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고 네, 17개예요. 아주 통계적으로 지역구가. 무의미한 숫자예요. 그 네. 정도는. 예.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정확한 통계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생략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하나의 구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는요. 뭐 아무리 그 구의 인구 비례를 맞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냥 부산 전체에서 인원을 정해놓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어느 정도 보정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구별로 인구 비중에 맞춰서 보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저도 디테일 찾아가지고 한번 더 분석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여심위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로 데이터가 올라가죠. 예, 그거 보고 한번 같이 이야기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 이 사람은 그냥 주제가 한동훈을 무조건 옹호해야 된다. 한동훈을 무슨 뭐 자체 발광하는 예순과 한동훈 가면 오르고 뭐 나가면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발광은 하더라고요. 하죠. 발광 그걸 뭘 덮어가지고 지금 발광체를 뭐 가려서 사이비 교주 모시는 것 같아요. 발광체를 가려서 그렇지 예. 발광은 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 지금 이 반사체들이 네. 그 뭘로 하여간 아이템으로 가린 그 발광을 억지로 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스러워요. 저는 한바 필패를 이렇게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어제 재밌는 영상을 한 3개 예. 정도 봤는데 네. 한동훈 관련입니다. 하나는 한동훈이 길거리에서 호두과자였는지 붕어빵이었는지를 네. 막 아이들한테 막 나눠줘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하고 지나가거나 네. 약간 이러면서 지나가거나 예. 이제 유권자들은 아니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앵글을 신경 쓰면서라도 네. 뭔가 반응이 있을 텐데 굉장히 냉랭한 반응이 느껴졌어요. 아우 수치스러워. 듣기만 해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한동훈이 하루에 페이스북 포스팅을 뭐 몇십 건을 합니다. 네. 그중에 영상을 보면 굉장히 한동훈이 환영받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와의 장면을 찍기 위해서 날 것 그대로가 노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포스팅을 올리면서 야 한동훈 인기 좋네. 방구차만큼 애들한테 인기 좋네 라고 했습니다. 방구차는 어른들은 안 따라가죠. 그렇죠. 애들은 막 따라갑니다. 예. 방구차라고 부르는 건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네. 아세요? 그 뭐 살충 뿌리는 그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아파트가 아파트에도 뿌리고 그리고 했지만 영화 기생충에 어쨌든 나오는 예. 게 딱 쫙 이렇게 연기 잘 아 연기가 예. 퍼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구름을 타는 느낌이 그때 그냥 있거든요. 재밌어서. 예, 그냥 재밌고 예. 그러다가 뭐 어디 뭐 지금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딱 지금 정치적 효과가 그런 느낌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유권자도 아닌 애들이 먹을 것에 유혹받아가지고 한동훈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는가. 저거 살충제 알면 다 피하는데 이제 지금 그거 잘 사람들은-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 여기 그러니까요. 방구차 간다 따라가겠다. 그런데 그게 나름 지금 한동훈은 자랑하고 싶은 예. 환영 같은 분위기니까 그 영상을 올리니까 아이고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지나가는 성인들의 네. 흘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이 올린 영상에 누가 배경막을 깔았는지 아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던데 하는 아이고. 말이 이거예요. 진종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장동혁이 민주당을 돕는 거래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진종호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민주당을 돕는 거예요. 네. 참 기괴해요. 아니 이거 논리를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단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을 돕는 거다라는 결론에 이를 만한 단서 같은 게 있어야 네.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점프해가지고 민주당 돕는 거라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 레거시 미디어의 좀 수준 낮은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은 왜에 대해서 묻지 않거든요. 그냥 헤드라인 걸릴 만한 워딩 하나만 따요. 아무튼 한동훈, 진종호 징계는 민주당 돕는 것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네. 장동혁 대표나 김민채 의원과 그런 비슷한 어떤 예. 논리 비약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그 논리 비약이라고 깝니다. 아 또 그렇죠. 그냥 레거시 미디어는 그냥 네.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장동혁 대표 까고 한동훈 띄우고. 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들이 한동훈을 선호한다? 아닙니다. 예. 우파 진영을 아주 그냥 컨텐츠화를 한 거예요 지금. 컨텐츠화도 있지만 우파 진영에서 분탕을 잘 치니 좌익 매체들은 악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수 매체들 일부 보수 매체들은 이해관계에 결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맞아요. 맹목적이에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한동훈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여론화를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논리 비약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민주당을 돕지 않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미 계획했을지도 모를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후보 사퇴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객으로 나와서 우리 예. 제1야당 후보를 지금 방해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예. 애초에 한동훈의 출마를 한동훈 당선을 막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한동훈이 이렇게 나와서 분탕 칠 것 때 괜찮냐? 항상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패널들이 다 그렇게 민주당 패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동훈이 곧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괜찮냐? 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 민주당이 당선될 텐데 괜찮냐? 그렇게 해서 장동혁 리더십 무너지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논리를 생각하면 우파를 걱정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걱정하신다면 한동훈에겐 아주 쉬운 길이 있다. 네. 예,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하는 지역을 찾으신다면 전북지사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중도 소구력과 진보층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한동훈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중수청 동료 시민 타령하지만 예. 꼭 침 발라놓은 지역구는 대구 부산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것도 네. 대구에 침 많이 발라놓고 내려와가지고 네.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전북 가세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시당 공천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이제 시의원들, 구의원들 현직들을 별다른 사유도 없이 다 컷오프를 시키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규남 시의원 그렇죠. 이거를 공관위원도 아닌 박정원 의원이 직접 나와가지고 또 해명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뭐 성과가 낮아서 컷오프를 했다는 등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지금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당에서도 18건 공천권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런 것이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다음의 회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현진이 애초에 이 공천에 왜 도장 안 찍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예. 그건 자기가 한 공천이 굉장히 부당한 자신이 없어서 것이다라는 그래요. 자신이 없는 것도 네. 있지만 네. 먼저 프레임 선점하겠다는 예. 것이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마치 뭔가 부적절한 아하.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사람들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 상상을 네. 돋구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거 도장 안 찍으려고 갔다 혹은 지금 도장 찍어야 되는데 가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아니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해야 되는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직 선거는 한 달 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배현진은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그 공천장을 가지고 도장 찍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이걸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저 압박 등살 몸살이나 그냥 도장 찍어주자라고 할까봐 걱정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저 걱정했어요. 네. 그런데 보류 이게 장동혁이지. 그럼요. 우린 기분이 당연히. 좋은 겁니다. 아하. 예,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 지금
뭐 여러 지역구들에 대해서 정말 이미 지금 현직이 있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컷오프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사실 뭐 기준이라고 이야기해봤자 다 형식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천 받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케이스에 어떤 누군가는 컷오프되고 누군가는 공천을 받았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어떤 성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과연 공천 받은 사람들이 앞설까요? 그런 것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다 논리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보류해놓고 정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숙고해서 반박할 거 반박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현진은 분탕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제대로 그립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화해 주시고, 배현진이 이런 걸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걸 못해서 장동혁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공세 모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공세에 같이 화력이 되어 주셔라. 에너지 네. 뭐 석유를 부어 주셔라. 예, 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이제 우리 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가 방어했다면 지금부터는 공격 턴입니다. 네. 이재명에 대해서, 정청래에 대해서도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아주 선명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구경하실 거예요. 예.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뛰어가야 됩니다. 네. 그 매체에 뭐 아주 그냥 장동혁 대표 조리돌림 하려고 제목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가셔가지고 우리도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 내부의 이런 분탕들과도 그립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징계에 대해서도 뭐 윤리위에서 당분간 이 징계에 대해서는 보류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가처분 인용 이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되돌이키듯이 당무감사위에 일감을 던져줬어요. 네. 그런 그림 자체가 다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우리가 이 어떤 통쾌함을 느끼면서, 자 그러면 우리도 흥이 나잖아요. 그럼요. 흥을 내면서 한번 같이 뛰어가보자, 네. 정면 돌파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부산에서의 여론 변화 보듯이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 애국 시민들 모두가 가져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